트럼프 관세 조치 이후에 코스피는 오히려 오르는 모습을 어제장에서 보였습니다. 사흘 만에 상승 마무리를 지었는데 어제 코스피가 0.7%의 오름폭을 키웠고요. 코스닥은 장중 내내 상승부를 보이다가 장 막판에 조금 지수 하락이 나왔지만 거의 보합권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 미국 관세발 발표에도 오히려 시장이 오르는 모습은 확실하게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라는 것에 대한 안도감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어제 하나 그룹주의 지분 이슈 덕분에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이 전반적으로 양시장을 모두 끌어올리는 호재로 작용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제 외국인과 기관들이 많이 사들인 종목만 놓고 보더라도 하나그룹주들이 굉장히 뜨거웠다라는 거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각각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하나 오션을 담아냈고요. 52주 신고가에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름을 올리면서 어제장에서만 무려 20%의 주가 상승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장 통해서 어제장의 분위기 또 한판 정리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기존 재료에 대한 연속성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지난주부터 해서 3거래일 연속으로 해당 섹터 안에서 상한가 가는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나인테크와 삼양 NC캠이 상한가 안착을 했는데요. 삼성전자가 우리도 유리기판 하겠다라고 말을 내놓으면서 지금 계속해서 연속 시세가 나오고 있는데 다음 장을 통해서 추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하나와 방산 쪽에서도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많이 나왔죠. 어제 함께 점검을 해봤던 이슈였는데 일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자체적으로도 최대 실적을 내놓았던 게 주가에는 큰 상승의 호재로 작용이 됐습니다. 여기에 하나오션의 지분을 매입한다라는 소식이 전반적인 그룹주 그리고 넘어서 방산주들에게까지도 온기가 퍼졌던 모습이었고요. 이 업종 차원에서 놓고 봤을 때는 당정이 27년까지 국방 전략 기술에 3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철강 관련주들이 오히려 관세를 부과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미국과 한국이 진행해왔던 쿼터 제도 폐기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음에도 미국의 현지 공장을 가지고 있는 넥스틸 같은 경우는 20%대 급등 흐름을 보였고요. 그리고 알루미늄 대표주자로 볼 수 있는 알맥 같은 경우도 21% 되려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철강 쪽에서도 미국향 기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찾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섹터 안에서의 선별적인 흐름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은 주의를 해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일 엄청난 시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유리기판에 대해서 최근의 소식들 다시 한번 점검을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유리기판 오늘도 갈 수 있을까요?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오르고 있었는데 시간에서 유리기판 관련주가 다시 한번 어제도 상한가 안착을 했던 만큼 오늘도 한번 주목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 인공지능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면서 고성능의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차세대 소재 개발에 대한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유리기판이 현재 꿈의 기판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유리로 만들기 때문에 같은 전력으로도 데이터 속도가 올라갈 수 있고 이 반도체 기판 쪽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였던 발열 이슈를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기업들이 뛰어들어서 현재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데요. 지난 1월에 SK 최태원 회장이 CES에서 젠슨항 CEO를 만나서 손에 딱 들고 이거 팔고 왔다라고 이야기했던 것 기억하시죠? 그때 최태원 회장 손에 들려 있었던 게 바로 그 유리기판이었습니다. SK는 대표적으로 SKC가 지금 유리기판을 공개하고 하반기에 고객사 테스트에 들어간다라고 하고요. 내년부터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CES를 통해서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1월에 한 번 시세를 내준 적이 있는데 지금 지난주부터 연속 시세가 나오는 건 바로 삼성 쪽의 이슈 덕분이죠. 삼성전기도 이제 시험 생산 라인을 구축을 해서 올해부터 시험 납품을 진행한다라고 하고요. 2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LG 또한 이노텍을 통해서 지난해 3월에 일단 유리기판에 먼저 진출을 해놓은 상황이었는데 올해 말부터 시제품 양산을 본격적으로 계획을 하면서 3사가 모두 다 유리기판과 관련해서 선점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치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유리기판을 먼저 선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선점하면은 일단 패키징 시장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는 건데 지금은 글로벌적으로 TSMC가 모두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먼저 선점하는 기업에게 또 그만큼의 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거 같이 지켜보시고요. 시간 외에서 올랐던 게 이
아바코라는 기업이었습니다. 시간에서 상한가 안착을 했는데 세미콘 코리아에서 유리 기판을 공개한다라고 합니다. 세미콘 코리아는 다음 주 수목금 열리게 되고요. 이 반도체와 관련된 전시회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또 세미콘 코리아 또 일정까지 겹쳐 있는 만큼 유리 기판 관련주들이 다음 주까지 연속 시세가 계속 나올지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간밤에도 추가적으로 상한가 갔던 종목이 있다라는 거 먼저 기억을 해보시죠. 그 외 주요 글로벌 이슈들도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 계속해서 시세를 내고 있는 세 가지 테마를 놓고 함께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I 쪽에서 여러 가지 소식들이 전해졌는데 첫 번째로 주목해 보실 건 한국의 AI 칩 설계 스타트업인 퓨리오사 AI를 메타가 인수한다라고 합니다. 이르면 이달 안으로도 인수할 수 있다라는 코멘트가 나오고 있는데 퓨리오사 AI 같은 경우는 한국인 대표가 만들었는데 그 대표께서 과거에 삼성전자와 AMD에서 이 일을 했던 이력이 부각이 됐었고요. 현재는 데이터 센터 서버용에 특화된 팹리스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한때는 엔비디아를 대체할 수도 있다라는 시장의 기대감도 있었던 만큼 메타가 퓨리오사 AI를 본격적으로 인수하게 된다면 관련해서 수혜주들을 찾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같이 협력하고 고객사로 두고 있는 기업으로는 LG와 아람코가 공개적으로는 나와 있는 상황인데 고객사보다는 이곳에 투자한 회사가 조금 더 큰 수혜를 받아갈 수가 있겠죠. 네이버가 초기부터 투자 유치를 진행했었다라고 하니까 최근에도 주가의 변동성이 나왔던 네이버 해당 소식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그리고 애플은 지금 중국 유저들을 위해서 알리바바와 협력을 하고 일단 AI 서비스를 지원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애플 16이 출시가 되고 중국에서는 AI 서비스가 불가했기 때문에 중국 안에서의 아이폰 판매량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히 컸었는데요. 일단 중국 정부가 원하는 것처럼 중국 기업과 함께 협력의 소식을 가지고 온 애플이 만약에 최종적으로 지원이 확정시 된다면 이 중국 안에서의 판매량 회복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만큼 오늘 애플향 관련주들도 함께 지켜보시고 유럽에서는 계속해서 AI 육성에 피력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현재 글로벌 AI 패권을 놓고 지속적인 이 경쟁 구도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 같은 경우도 국가 차원에서 300조 원을 쏟아부어서 AI 육성에 힘을 쓴다라고 하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AI 안에 다양한 재료들이 숨어 있기 때문에 해당 이슈들과 함께 맞물려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점검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관세 관련해서는 유럽 쪽에서 계속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관세 조치를 놓고 굉장히 부당하다라는 입장을 좀 강력하게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당관세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라는 발언이 간밤에도 나오기도 했고요. 또 반대로 중국 쪽에 대해서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는 소식도 전해졌기 때문에 관세 이슈들도 같이 지켜보시고 마지막으로 최근 우크라 관련해서 재건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였었죠. 조만간 우크라이나에 방문하게 되는데 일단은 다시 한번 히토류와 관련해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라는 외신이 간밤 다시 한번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중국 관련주로 보통 히토류 관련주들이 먼저 움직임을 보이는데 만약 한국이 대체제가 아니라 우크라이나 쪽에서 히토류를 확보하는 방안을 미국이 선택하게 된다면 국내 기준으로는 히토류 관련주들에게는 약간의 힘이 빠지는 소식이 될 수도 있는 만큼 해당 흐름도 같이 지켜보시죠. 마지막으로 주요 일정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CPI, PPI, 소매 판매가 되겠죠. 수목금 나란히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표 발표가 되는데요. 일단 간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다시 한번 청문회를 통해서 금리 인하 서두를 필요 없다라는 기조를 재차 확인을 해줬습니다. 다만 인플레이션 지표가 시장이 원하는 대로 좀 방향성이 틀어진다면 연준의 기존의 기조 또한 변동될 수 있는 만큼 다가오는 지표들도 꼼꼼하게 점검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일단 오늘의 개장 상황은 저희 이데일리 TV와 함께 전략을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